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21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쉬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타임에 또 매도 표시라든지 또 의견을 드리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그 순환이 도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최근 보면 제가 속도를 조금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못 따라올 때도 있고 하지만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는 거 있을 때 손실 나는 것도 같이 정리해가면 또 새로운 또 공략주를 찾아가시는 그런 것이 속도전이잖아요. 그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나 이런 거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기도 한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천천히 수익을 내면 스타일에 맞게끔 가는 것들인데 저는 이렇게 항상 진행하고 있다라는 표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셀 의견을 가진 건 한국항공우주와 SL입니다. 둘 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다 충분히 달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도 오래 보유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절은 제가 볼 때 뉴로메카하고 SBB테크 같은 경우는 크게 손실은 없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높은 구간에 있는 건데 포트폴리오로 어떤 것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저점 구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적자 기업인데 지금 테마로 달리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시그널이 좀 배드이면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사결정을 오늘은 내렸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 정리하셨어요? 사실은 어저께 제가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이나 어제나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고점에 정리하나 또 오늘 하나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차이가 있죠. 사실 한 5% 6% 정도 차이가 나죠. 수익성 부분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자 52,000원, 52,500원 이 구간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충분히 원하는 또 우리가 수익은 만들어냈다.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면 잘 드리블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산주가 막 달리고 있을 때 우리 한국항공우주는 어때요? 좀 빌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이후로 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2, 3일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좀 윗꼬리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윗꼬리 부분을 통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점에 우리가 매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생각하면 또 수익 실현을 해야지 뭐가 됩니까? 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타트 라인이 처음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을 해주면서 갑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오늘 상승분만큼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수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움직였던 것들이 한 10%부터 최고 높은 거는 한 17%까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 각자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오늘 양봉 들어왔잖아요. 1, 2% 올라왔다. 여기도 SBT에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시그널 배드니까 장중 정리 개념으로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두 개 정리하고 네 종목이 지금 털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또 현금이 또 나름 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들 여러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할 거냐, 또 새로운 걸 공략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새로운 걸 공략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돈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SL은 제가 묵직한데 한 방은 꼭 있어준다라고 하는데 오늘 정리한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사실은 현대차에서 GM하고 협력해서 미국 공장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표현 갖고 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백투 노멀 개념으로 올라온 거예요. 저기서 근데 어떻게 좀 자리 잡히냐? 여러분 저 구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조금 또 아래로 눌리는 구간 생길 때 또 공략해주면 된다. 그러나 지금 관세 얘기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익물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도 있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뭐 수익 실현도 뭐 한 세네 개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말뚝으로 받고 있는 수익성 있는 종목들 꾸준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다. 저는 항상 이 두산하고요. 두산 마켓이 지금 꿋꿋이 버텨주고 있잖아요.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죠. 그래서 쭉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수익률 부분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뭐 어쨌든 뭐 15% 이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30%가 넘으실 거예요. 여기 스타트 라인 우리 이 화살표 3개 들어온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였는데 그래서 전 두산을 잘 안 잡으신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걸 올리면은 글쎄요, 이렇게 뭐 좋아요 표시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뚝을 다 이렇게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는데도 큰 문제는 없다. 사실 두산밖에 같은 경우 오늘 정리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현재 시그널 상태로 보면 뭐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21 이평이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드앤고 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 중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뭐 합니까? 건설주는 또 내려가고 철강주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따라가 봤자 큰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부분 내용 갖고 뭐 엔터 그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벼운 종목들을 갖다 거래를 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묵직하게 어차피 뒤에 또 제가 화장품 관련주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그런 거 따라다닐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모아에서 뉴스로 오른 거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인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운빨로 먹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실력이 아니다. HLB 생명과학,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그죠? 조금, 뭐겠어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으니까 좀 쉴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날 있잖아요. 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HLB는 82,500원이고요. 여기는 1,750원 정도 됩니다. 그죠? 요 가격이, 예, 그죠?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뭐 특별히 이상 시그널은 없다. 실제로 조금 더 뭐 눌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올라왔다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하는 거 차익물 나오는 거 단기 차익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단기 차익이 중간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는 건 뭐 한 거다? 예, 땡큐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추가 물량 담아라 이런 표현 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인데 왜 추가로 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또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거나 이러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뭐 우리가 사실 벌써 90일, 80일 전부터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0일, 그렇지 않고요. 제가 80일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실은 그쵸? 이게 마지막에도 따라오기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달리는 말 속에서 매수를 딱 잡아 들어가는 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충분히 또 여력이 있잖아요. 또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이게 보유자의 영역의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젤 중에 제일 좋은 젤 휴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이건 진짜 아주 땡큐죠, 여러분. 굿입니다. 굿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엑설런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다 이 점에서 양봉 들어왔으니까 더 드리블 해도 됩니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된다 생각을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또 2, 3일 정도 또 가고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휴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 확보, 이젠 이 정도면 거의 뭐 수익을 갖다 확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제가 볼 땐 20% 이상 하락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종목은 여러분들 즐기면서 계속 이렇게 묵직한 거 하나 있으면 다른 종목에서 한두 개 날아가도 여러분 크게 걱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GS 리테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하고도 상관없고 편의점이 뭐 그런 거하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또 약세로 가니까 뭐 편의점들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수입품을 갖다 해서 파는 것들도 괜찮을 거고 어쨌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벚꽃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여의도 벚꽃이 필 때쯤 되면 종목이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 이때 평단 조절 잘 해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별로 제가 볼 때는 리액션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또 물량으로 내가 승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홀된 거죠. 자, 제가 좀 요즘 그 유심하게 보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한국전력도 제가 잘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25,500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벌써 꽤 됐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날씨가 따뜻해질 때 에어컨 돌릴 때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아주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기본 수익률은 다 체크했으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예, 수익 관리 모드와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자,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방 쪽에 내려와 있어요. 여기 기준을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4년 전기가 61이평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그널로 봐서는 크게 여기를 훼손하면서 갈 만한 환경일까? 자, 뭐 물론 가장 핵심은 트럼프 관세예요. 그 부분에서 뭐 덤핑 예전에 보면 전력기기 부분에서 뭐 덤핑 관세 매기기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매길 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 미국에서 정말 그 필요한 것이 정말 이쪽 분야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이제 과거하고 한 10년 전 하고요.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쪼록 이 구간 안에서 자리 잡고 상승 파형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7만 원 밑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61이평이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던진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시그널적으로 배드가 나올 때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 여기서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될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뭐 HD 현대엘렉이나 이번에 LS엘렉 같은 경우는 참 기가 차죠. 그렇게 뉴스로 해서 움직일 정도 그때 달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충분히 즐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뭐 LS엘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 기본 수익 이상 기본이 뭐예요? 제가 볼 땐 거의 뭐 50% 정도까지 우리가 스타트 라인부터 진행을 했는데 자, 가운전선도 지금 이 시그널은 좀 쫙 보이십니까? 이만큼 이 자리에서 뭐합니까? 매수세가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매수세가 많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방이 강하다, 하방이 강하다, 상방이 강하다, 예, 상방 쪽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뭐 해적 케이블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그렇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냥 단지 기간 조정을 좀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바로 달리지 않으니까 물량을 더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달리는 말에 올라탄 거긴 하지만 실적이 있는 종목 아니에요. 가온전선하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로봇하고는 좀 달라요. 뉴로메카나 뭐 SBB 등 이거 적자 회사잖아요. 솔직한 얘기 로봇 테마 때문에 주가가 막 달리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차하면 가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다가 높은 구점이 있는데 달리는 뭐 올라탔을 때 좀 불안불안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실적이 없는 거 이런 거부터 정리하는 거죠. 수익 날 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캠.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어제 같은 날, 그죠? 엔캠은 아주 기분 좋게 한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사실은 그저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저께.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만 아마 이걸 공략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초봉만 보냈다고 짜증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보통 첫날이니까 조금 가신 사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이야기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대로 이야기 드렸는데 뭐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도면 그죠? 이게 지금 3일파가 왔잖아요. 다 갭상승처럼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것도 뭐 이 정도 상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상방 더 열어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맞죠. 그죠? 이미 우리가 확보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초병만 보냈어. 근데 그게 비중이 뭐 10%든 20%든 올라갔잖아요. 그냥 즐기세요. 거기서 뭐 내가 더 못 산 걸 억울해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실수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잡은 건 잡은 거대로만 즐겨 나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더 많이 못 산 거는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공략을 할 때 의사결정 내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것이나 또 조정을 받아서 공략할 만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해 나갈 때 비중 조절 같은 경우 사실 뭐 이걸 뭐 한 번에 풀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좋은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 저는 50% 이상 들어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은 대단히 리스키한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50% 이하로 들어갔는데요. 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한국콜마, 한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한국콜마, 이제 코스맥스부터 설명드릴게요. 코스맥스는 여기가 우리가 스타트 라인이고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요 날인데. 뭐 조금 플러스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 갖고 뭐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저가 이제 강의 중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걸 봤으면 분명히 정리했을 건데 혹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올라간 거에 절반 이상의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특히 이제 상승 윗부분이죠.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낌이 삘이 빡 왔을 텐데, 그죠? 왜냐면 화장품주 관련된 거 쭉 올라다 쭉 빠지는 거, 이 정도면 트레이딩 셀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인데, 자, 그렇게 안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뭐 한한령 해제라는 거, 그건 뭐 상당히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뭐 에이펙 회의인가요?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봄 되면 어차피 화장품주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2분기 때 제가 실적이 좋다고 했잖아요. 2분기 때 실적이 좋기도 하지만 해필 때 그때 누가 와? 시진핑이 와서 뭐 한국하고 조금 뭐 좋은 뭐 교류가 있다.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한한여 해제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하방으로 갈 만한 사유는 별로 없겠죠. 이제 한국펄만은 제가 요번 분 실적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아가는 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이내에 저는 다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올랐으니까 이게 뉴스 테마가 원래 그따위지 뭐 시장을 어떻게 보면 더 망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공략해 줘야만 할 만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땐 한국콜마가 훨씬 가이던스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더 답이 나올 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봉 나올 때 또 아니면 평단 조절에 좀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해서 좀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까지 올 상황은 아니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말이 좀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에서 다 보게 다 반응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실적을 발표하면 그 실적 발표하는 날, 그날 또 하락하거나 그 다음날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콜마는. 그럼 어때요? 예, 이제 바닥권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여태까지 요 정도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 NCS와 SK텔레콤. SK텔레콤은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SK텔레콤 여러분 이거 여기잖아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잘 왔잖아요. 오늘 조금 상승하다가 좀 오늘 쉬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갖고 뭐 SK텔레콤 거래하는데 쫄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눌려야겠지. 그죠? 그래, 그리고 올라갑니다. 저는 뭐 양자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이 상당히 좋잖아요. 또 그리고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10%요. 10%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보면 GS리테일, SK텔레콤, 한국전력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보시면서 머니케어 뉴스가 종목 포트폴리오는 잘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중 ACS는 계속 뭡니까? 예, 저점 부분에서 시그널이 좋은 매수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는 점을 파악해 볼 때 이 정도 수준에서는 굳이 아직까지는 뭡니까? 평단 조절해 가면서 드리블 해 나가야 되는데 뭐 잠깐 올랐다가 한 6% 정도 올랐다 지금 연속 이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잡자 제자리겠죠. 조금 플러스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나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 또 이거 양봉도 기다려 주시면서 또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장 속에서 아주 유행하지 않는 거를 다 거래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메이킹을 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기 많고 유명한 것만 거래하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것들이고 포트폴리오의 드리블의 또 위대함은 바로 이런 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상찜찜한 거 지금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 시간 있게 걸릴 것이면 틀림없어요. 트럼프나 관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의견을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답이 안 나오는 지금 보세요. 제가 볼 땐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움직이는 분들 여기와 여기서 평단 조절했으면 딱 지금 현재 주가 정도 한 82,500원 뭐 이 정도. 제가 85,000원 이하 쪽에서 매수를 하자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아마 평단 조절했으면 저 윗단에서 한번 아랫단에서 이렇게 잡으셨을 텐데 이 아랫단에서 많이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플러스일 테고 여기가 위에서 아래가 똑같이 잡았다 그러면 대략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잡혀 있을 텐데 다른 것은 좀 불안하시거나 또 시간을 오래 두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 수익 날 때 이런 종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땐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여름 되면서부터 에어컨 판매 시점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상승할 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관세 여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승할 땐 내버려 두고 하락으로 지금부터 하방으로 내려오는 건 또 평단 조절해주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것들이고 물량을 많이 집어넣으셔가지고 평단 조절이 어렵다 그러면 털어야죠. 털었다가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견으로 표현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건 시간이 좀 걸린다. 에어컨 판매 잘 될 때까지 기다려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말 리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좋은 또 드리블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